그 개새끼들은 때려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바로 워싱턴에 가겠다 그랬더니 뭐 애치선이 말려가지고 가진 않지만은 브라운 각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언젠가 선생님이 쓰신 논문에 보면 네. 브라운 각서는 트립 와이어, 네. 인계 철선 문제를 확실하게 우리 측에 유리하게 못 박은 문서. 그렇습니다. 그렇죠. 하셨습니다. 그렇죠. 그 트립 와이어라는 것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대통령이 그렇게 노력해도 아이젠하워가 문서상으로는 그걸 안 하려고 그러니까 결국 그 이제 이 대통령이 한국군 군 지휘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소위 인계철선 배비로 땜질했단 말이에요. 근데 인계철선 땜질은 그것대로 위험이 있는 게 만약에 북한군이 그 우회가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우회에서 지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또 그 북한군이 미군 기지를 덮쳤는데 미군이 허약해져 가지고 워싱턴이 대응을 안 할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예컨대 푀블러 사건 같은 것은 사실은 그 인계철선에 해당되거든. 근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대응을 안 했잖아요. 대응을 못했죠. 못했지. 그래서 그때 응징 보복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못했잖아요. 네. 이제 그러니까 군함이 납치당하는 글쎄, 지점까지 갔는데 대응을 못했잖아요. 그런 사태가 나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걸 가지고 한미 이제 매년 하는 그 연합작전 회의 장관급 회의에서 늘 매년 그게 이슈가 됐어요. 그때마다 적당한 문자로 땜질해야지. 그 땜질했던 것을 그래도 확실하게 문자로 박은 게 바로 브라운 각서죠. 브라운 각서가 그것도 아주 명문으로 그럴 경우에 이렇게 한다는 건 잘 밝히지 않았지만은 전체 문면으로 보면은 이 일조 유사시에는 그 한미 양군이 그 연합작전을 발동한다는 것을 명백히 했으니까 그 문서상으로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그 취약점을 상당 부분 보완한 것이 브라운 각서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죠. 브라운 각서는 그렇다면 대한민국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 문서. 결정적인 문서.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한테 브라운 각서를 읽고 그걸 잘 음미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 그거죠. 네. 존슨 대통령이 방한했을 때 네. 공항에서부터 저 중앙청까지 저 서울시청 앞이었나요? 어마어마한 인파가 나와서 환영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이제 존슨 대통령이 아마 한복을 입고 움직였잖아요. 네. 어느 구간은. 그러고 이제 한국 사람들이 결국 그게 그 이제 이 박 대통령이 케네디 대통령을 만나러 갔을 때는 미국 그 정부가 굉장히 냉대했거든. 근데 이제 존슨 대통령을 만나러 가가지고 그 이제 이계사단 그 얘기를 하고 존슨 대통령이 그야말로 아주 박 대통령이 신격화됐죠.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일종의 바람이 한국에도 불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친미 감정을 아주 폭발시켰죠. 그 폭발시킨 장면이 존슨 대통령 방한 때 그런 형태로 그때 표현됐던 거죠. 대한뉴스 기록 필름을 보면은 존슨 대통령 부부도 네. 뭐랄까요, 예상치 못한 예상치 뛰어넘는 환대에 깜짝 놀라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아마 한미 관계사에서 한국 사람들이 이해 못하는 장면이 또 있었어요. 1954년 이 8월에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첫 미국 국빈 방문을 했을 때 워싱턴에서 굉장한 그 이제 쇼가 벌어졌거든. 가두 퍼레이드도 하고. 아니,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정상회담할 때 사실은 외교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은 이 대통령이 중간에 일어나 나왔으니까. 그런데 그러고 그 다음날 의회 가서 굉장히 영어로 프로보카티브한 연설을 했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그 현장에서는 의회 의원들이 무슨 30몇 번인가 박수를 치고 그랬지만은 그 언론에서는 굉장히 이 대통령이 얻어맞았어요. 그런데
이 대통령이 뉴욕에 가니까 소위 뉴욕에서 티커 테이프 웰컴 그 이제 파크웨이로 그 타임스퀘어 지나갈 때 엄청난 가두에서 막 꽃가루 날리고 그렇죠. 꽃가루 날리고 하는 참 있을 수 없는 그런 환영을 했죠. 그게 이제 한국 사람들이 그걸 이해를 못해서 지금도 그 감격스러운 장면들이 뇌리에 남아있는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게 얼마나 이례적인 환영이었는지를 잘 글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일종의 좌익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합니다. 실제로 아니 이승만 대통령이 그 이제 워싱턴을 거쳐서 뉴욕 거쳐서 LA를 거쳐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동안 내내 이 대통령 뇌리에 그게 남아 있어요. 아이젠하워를 너무 건드리지 않았느냐.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그걸 언급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샌프란시스코의 그 커먼웰스 클럽인가 거기서 마지막 그 본토에서 마지막 연설할 때 자기 본 연설이 끝나고 누가 웰컴 리마크 그러니까 거기에 코멘트하는 형식으로 또 굉장히 길게 연설하는데 그거는 완전히 아이젠하워한테 나도 원자탄을 쓰는데 반대한다. 또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처럼 수소탄을 전쟁일으키고 제3차 세계대전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의견에 100% 동감이다. 그러나 그러고 뭐라 그러냐면은 그 공산주의와는 콜레라처럼 싸워야 된다.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된다. 그러고 지금 미국이 그걸 잘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미국이 잘못하는 것을 시정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미국은 미국이 그동안 건국 이래 가지고 있었던 가치를 다 상실당하고 지구를 잃어버릴 것이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러분이 일어나서 공산주의자들과 투쟁을 하면은 승리는 여러분의 것이고 지구를 건질 것입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바로 아이젠하워에 대해서 한 얘기지. 아이젠하워에 대한 결례를 사과하면서도 할 얘기를 네. 더 증폭시켜서 했죠. 아이젠하워의 좌성향에 관해서는 네. 아예 쐐기를 박은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승만 대통령 방미 중에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이 그 트루만 대통령의 사저로 네. 찾아가서 맞아요. 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두 분이 직접 대면한 일입니다. 이제 전에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트루만 대통령을 평가를 다시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번에 7월 27일 날 그 다부동에다가 이승만, 트루만 동상을 세워놨는데 뭐 거기도 그 취지가 담겨 있어요. 트루만이라는 사람이 원래 정치적으로 큰 사람이 아니에요. 이제 고등학교 정도 나오고 그 지방 정치를 해가지고 겨우 미 하원 의원이 됐는데 그때 이제 프랭클린 로즈웰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좌경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친소적인 사람이고 그 볼셰비키 혁명에 대해서 환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2차 대전 중에 소위 이제 그 뉴딜도 하고 소련하고 잘 지내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미국은 조지 워싱턴 때 재선 이상은 대통령 하지 않는다는 전통을 세워놨는데 그걸 헌법 조문에다 담지는 않았거든.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3선을 하고 4선까지 합니다. 1944년에 4선에 당선됐는데 이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5선도 생각이 있어서 자기한테 맞설 만한 사람을 부통령으로 지명하지 않고 트루만이라고는 시골 이제 무지렁이를 무명정객을 부통령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트루만은 기독교인이고 아주 원론적인 민주주의자야. 반공주의자고. 그래가지고 루즈벨트가 하는 게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그러나 부통령이 힘이 있어요. 더군다나 강력한 프랭클린 루즈벨트 아래서 트루만이 어떻게 무슨 말발을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앙불락하고 있었는데
1945년 4월에 루즈벨트가 덜컥 죽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해가지고 트루만은 반소 일변도로 나가죠. 그래가지고 그때는 공교롭게 처칠이 그 이제 45년 2월에 선거에서 져가지고 야로 나갔지만은 영국은 사실상 거국 내각 체제이기 때문에 그 트루만이 처칠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소위 철의 장막도 치고 그 이제 그 냉전 체제를 구축하는데 아무튼 소련에 대해서 그런 저항심 때문에 38선도 건 거예요. 사실은 그 이 45년 8월 15일 날 그냥 끝났으면은 한반도는 소련이 다 먹어갔어요. 이미 그 함경부대는 들어왔었고 미군은 그 오키나와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근데 트루만이 이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그 본스틸하고 딘 루스크 대령을 불러가지고 야, 그 한반도는 선을 그어라. 반드시 서울을 우리 편에 넣어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38선을 해가지고 1945년 8월 15일 날 그 이제 메가더의 군사명령 1호에 그걸 넣고 그 다음에 트루만이 같은 날 전문을 스탈린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1945년 8월 15일 날 그 동경만에서 미소리 함상에서 일본이 미국한테 항복했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야. 항복은 아마 9월 23일인가 그럴 거예요. 9월 3일인가. 그 이제 8월 15일 날은 일본 내각의 항복 그 선포를 한 날이지. 그래서 그런데 스탈린은 트루만이 그 전문을 보낸 데 대해서 묵살을 해버려요. 왜 묵살? 그러니까 노를 안 해. 왜 노를 안 하냐면은 사실 스탈린은 미국한테 너무 신세졌거든. 2차 대전에서 소련이 살아남은 거는 미국이 랜드 리즈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무기 대여법에 의해서 뭐 소련군의 소총부터 탱크 비행기에 다 미국이 대줬으니까 그걸 그 이제 이 거역할 수가 없으니까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38선이 생긴 거거든. 그러니까 그 38선이 생겼지만은 트루만 생각에는 그것도 억울한 거예요. 소련이 북한 먹어도 억울한 거니까 그 이제 트루만은 아주 그 한반도에 대해서도 일종의 친대한민국이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미소공의가 깨지니까 애치슨이 그걸 건의했지만은 그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문제가 소위 연합국의 전후 처리 방안에 의해서 독립이 되지 않고 그 테두리를 벗어나가지고 이제 유엔의 관여에 의해서 독립이 이루어진 거니까 1919 건군원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건 다 전후 처리 이것하고 연관을 지어야만 그런 건데 한국의 독립은 그것하고 독립운동하고 전혀 관계없이 유엔이 결정해서 이루어진 거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그 47년에 소련이 이 유고의 공산 세력을 사주해가지고 반란이 일어나니까 그 이제 트루만이 트루만 독트린을 발표하잖아요. 더 이상 소련이 한 발자국도 더 확장해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완전히 전후 질서가 제도화됐는데 그러고 이제 49년에 동서양독이 독립을 하니까 소련이 베를린 봉쇄를 하잖아요. 그걸로 트루만이 군용기를 동원해가지고 석 달인가 6달 동안 그 생필품 공수작전을 해가지고 결국 소련이 항복하잖아요. 그런 트루만인데 그 늘 한국에 대해서 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50년 1월에 애치슨이 실수를 하지. 그 이제 포린 코레스폰던스 클럽에 가가지고 애치슨 라인이라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사실은 그 김일성이가 48년부터 스탈린한테 자꾸 보챘는데 스탈린이 내내 미국 때문에 안 된다 그랬거든. 근데 애치슨 라인 얘기 나오니까 바로 그 다음 날로 김일성이한테 연락해가지고 남편 해라. 그렇게 된 거거든. 그런 게 이 트루만한테는 일종의 길트 컨시스너스는 남아있는데 죄의식이 남아있는데 50년 2월 24일 날 자기가 미주리 인디펜던스 자기 사저에 가 있는데 토요일 날 저녁에 애치슨이 전화해가지고 38선이 터졌다 그러니까 그 트루만의 1차 반응이 우리 조갑제 시간들
그 하는 얘기가 나잖아요. 그 개새끼들은 때려 부셔야 된단 말이야. 그럼 내가 지금 바로 워싱턴에 가겠다 그랬더니 뭐 애치선이 말려가지고 가진 않지만은 그동안에 이제 여러 편의 드라마가 벌어지죠. 그 이제 이승만이 그 6월 25일 날 10시, 그 아침에 낚시 갔다 와서 10시에 신성모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바로 장면이한테 그 트루먼한테 가라고 그러면서 메가다한테 전화하잖아요. 그 메가다가 잔다고 안 바꿔주니까 그 대통령이 알았다 뭐 이러니까 그림이 놀라가지고 바꿔주니까 네, 부관한테 아주 그냥 야들 화를 내니까 네. 메가더를 바꿔줬는데 대통령이 메가더한테 굉장히 화를 냈죠. 내가 얼마나 경고했느냐 말이야. 이제는 당신이 책임져야 된다. 그래서 메가더 즉각 보내겠다 해서 긴급 여러 가지 명령을 발하기 시작했고 그동안에 이제 트루먼은 애치슨을 시켜서 바로 안보리를 소집해가지고 이제 했으니까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이승만이라는 사람의 어떤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재평가해야 될 그런 사유가 그런데 숨어 있는 것이 있으니까 그걸 역사를 발굴해가지고 그거를 현창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있고